안녕하세요. 우리 노조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아마 조합원이라면 한 번쯤 이런 궁금증 가져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한국 노동조합 규약의 핵심들을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조합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적인 규칙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조합의 자체 헌법과 문제가 생겼을 때 심판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 그게 바로 이 규약입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노조만의 자치규범, 다시 말해 노조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조 내부의 모든 규칙이 전부 이 규약으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지부의 운영 규정이 노조의 핵심적인 운영 방식을 다루고 있다면 그건 규약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조합원들끼리 서로 돕기 위해 만든 별도의 상조회, 회칙 같은 건 핵심적인 노조 운영과는 거리가 좀 있으니까 보통 규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규약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노조가 이 규약이나 법을 어기는 결정을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시정명령이라는 겁니다. 행정관청이 내리는 아주 강력한 옐로우 카드 같은 거죠.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1단계. 노조가 임원 선거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누군가가 잠깐만요. 이거 문제 있어요.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럼 3단계. 행정관청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시작하고요. 진짜 위반이 맞네? 그러면 4단계에서 노조위원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서 마지막 5단계. 노조한테 이거 바로 잡으세요. 하고 공식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 시정명령이라는 게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는 만능 키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선거로 뽑힌 임원이 그날 바로 자격이 박탈되거나 선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법원에서 이 선거 무효입니다 하고 땅땅땅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일단 뽑힌 임원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시정명령 하나 나왔다고 노조 운영이 갑자기 멈춰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걸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정명령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법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다고 못 박아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조합원일 때만 권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노조를 탈퇴해버리면 예전에 조합원일 때 벌어진 일이라도 시정명령을 신청할 자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아마 가장 복잡하고 논쟁도 많은 주제 중 하나일 텐데요. 회사에서 잘린 해고 노동자, 과연 노조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법 해석 정말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옛날에는요, 굉장히 엄격했어요. 해고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임원 자격을 인정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법원이 한 회사에만 소속된 노조가 아니라 여러 회사가 묶인 산업별 노조는 다르지 하면서 해고자도 조합원이 결 수 있고 당연히 임원도 절 수 있다고 인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초기업별 노조라면 해고자도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 바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노조의 재정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조합원으로서 이걸 확인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지금 보시는 이 서류들을 사무실에 꼭 갖춰둬야 합니다. 조합원 명부부터 회의록, 그리고 예산서나 영수증 같은 모든 재정 서류까지요. 요즘 시대에 맞게 조합원들이 쉽게 볼 수만 있다면 꼭 종이가 아니라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조합원이 이거 복사 좀 해주세요 하면 다 해줘야 할까요? 열람하는 것과 복사하는 것,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장부나 영수증을 눈으로 확인하는 열람권은 무조건 보장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권리예요. 하지만 이걸 복사해달라고 할 복사권은 경우가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의 자체 규약에 복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굳이 복사해줄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잘못 유출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설령 노조가 회계감사를 다 끝내고 결과보고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공개를 했더라도 아니요, 저는 원본 장부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할 조합원의 열람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권리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오늘 이야기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노조의 헌법, 규약이라는 거. 둘째,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시정명령은 노조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신호지만 그 자체로 선거 결과를 바로 뒤집는 마법 지팡이는 아니라는 점. 셋째, 노조의 돈 문제. 재정 서류를 직접 눈으로 볼 열람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지만 복사권은 별개라는 사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권리는 내가 현재 조합원일 때만 유효하다는 것. 이 점들을 꼭 기억하시면 우리 노조를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민주적인 노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잘 만들어진 법일까요? 아니면 투명하게 운영하는 리더십일까요? 어쩌면 항상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우리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닐까요?